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로렌스 앤서니 그레이엄 스펜스 지음. 떼인돌 출판사. 이라크로 들어간 최초의 민간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내 경우에는 두꺼운 낯짝이 도와준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연한 계기로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당시 슬레버 대사와 나는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라크에 가지 못해 안달하는 동안 대사가 한 가지 부탁을 해왔다. 쿠웨이트 동물원이 이제 막 코끼리와 코뿔 속 우리를 완공하고 남아공에서 동물을 데려오기 위해 허가증을 신청했는데 마침 내가 쿠웨이트에 있으니 완공된 우리가 동물들이 살기에 적합한지 평가해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 부탁이 그리 달갑지가 않았다. 이라크로 들어가는 일 외에 다른 것에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쿠웨이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슬레버 대사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못해 그러겠노라고 대답하고 동물원의 베테랑 수의사인 매독 박사를 만나러 갔다. 불행히도 동물원 우리는 불합격이었다. 동물들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고 답답했다. 나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다. 미팅이 끝날 때쯤 우리는 자연스레 이라크의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매독 박사는 1991년 사담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당시 이라크 병사들이 쿠웨이트 동물원의 동물들을 닥치는 대로 죽인 사실을 이야기했다. 이라크 병사들은 동물원의 동물을 한 마리도 남김없이 기관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들은 재미로 그 짓을 했다고 했다. 나는 바그다드 동물원의 동물들이 모두 죽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런 뒤 쿠웨이트 동물원이 바그다드 동물원에 의약품과 기타 필요한 물품을 기증할 의사는 없는지 물었다. 그것은 이라크 측에 쿠웨이트의 선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사담 이후 들어설 정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쿠웨이트에게 나쁘지 않은 일일 거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런 물자를 나보다 더 잘 실어 나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매독 박사는 내 제안에 찬성하지만 농무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쿠웨이트 농무부 장관과의 미팅 자리가 마련되었다. 여기에서 운명의 여신은 또 한 번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며칠 전 공항에서 고약하기로 악명 높은 쿠웨이트 세관을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군의 헬리콥터를 운송해주는 미국 에버그린 항공사의 마이크 허니 이사를 만났다. 그에게 쿠웨이트로 가는 이유를 이야기했더니 큰 관심을 보였다. 내가 자비를 들여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데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찾아보기 힘든 색다른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어쩌면 자기의 새에 나를 태우고 바그다드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쿠웨이트로 들어간 후에도 나는 그와 연락을 취했다. 농무부 장관과의 미팅 전날 나는 우연히 허니를 만났는데 농무부 장관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더니 자기도 동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안 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미팅에서 파하드 살렘 알-알리 알-사바 장관이 마이크 허니와 같은 대학에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두 사람은 30분간 침을 튀겨가며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동물원 문제는 꺼내지도 못하겠구나 싶어 나는 절망했다. 하지만 막상 동물원 이야기가 나오자 장관은 집중해서 듣더니 내가 제안한 모든 안을 허가해 주었다. 그런 다음 곧바로 대학 시절 이야기로 돌아가 목청을 돋웠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팀 카니는 내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드디어 이라크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나는 이제 막무가내로 전쟁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구호 임무를 인정받고 당당하게 이라크에 가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 임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아랍의 동맹국인 쿠웨이트와 중립적인 남아공 정부 그리고 연합군 본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 귀찮은 동물보호 운동가를 지겨워하던 파이크스 대령과 올드필드 소령은 내가 들고 간 허가증을 보더니 나를 다시 보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 문서를 쿠웨이트 정부의 공식 문서 양식으로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건 파하드 살렘 알 알리 알 사바 장관에게 직접 받아오라는 얘기였다. 또 건너야 할 산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나는 자신 있게 알았다고 대답했다. 나는 다시 쿠웨이트 농무부에 연락을 취했다. 무함마드 알 무하나 부국장은 내가 요청한 공식 문서뿐 아니라 가이드 및 조수를 겸할 쿠웨이트 동물원 직원 2명도 데려갈 수 있게 해달라는 제안도 승인해 주었다. 한 사람은 수의사 교육을, 또 한 사람은 동물 사육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떠날 준비를 갖추고 새벽 4시에 호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파이크스 대령은 허가해주기를 꺼렸다. 나는 비장의 카드를 뽑았다. 지금 우리가 미국 국경선 가지고 건너니 못 건너니 하는 겁니까? 나는 쿠웨이트 국경을 넘겠다는 겁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 이라크로 가도 좋다고 나한테 허락을 했다니까요? 파이크스 대령은 체념한 듯 펜을 들었다. 그런 뒤 한마디 덧붙였다. 당신은 이라크로 가는 최초의 민간인입니다. 조심 또 조심하십시오. 살벌한 곳이니까요. 드디어 나는 그렇게도 얻기 힘들었던 입국 허가증을 손에 쥐었다. 까다롭게 굴긴 했지만 파이크스 대령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가 진심으로 내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바그다드에 도착하면 전화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올드필드 소령은 악수를 청하며 다소 불길한 말을 했다. 이번 일을 끝내고 살아남으신다면 형씨가 운영한다는 남아공의 보호구역에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든지요. 파이크스 대령도 꼭 같이 오십시오. 나는 곧바로 공항으로 달려가 렌터카를 준비했다. 용도를 적는 칸에 쿠웨이트 시티로 출장이라고 적었다. 진짜 목적지를 밝혔다가는 퇴짜 맞을 게 뻔하지 않은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권총을 한 자루 구입하고 싶었지만 쿠웨이트에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바그다드에 가서나 알아볼 일이었다. 그날 밤 나는 프랑스와즈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이라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6,400km나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은 프랑스와즈는 전쟁 지역에 들어간다는 내 말에 나처럼 흥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